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하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새롭게 배운 서양의 지식을 머릿속에만 넣어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투를 차리고 종문서와 빈문서를 태우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몽양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에는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당시 사람들에게 시대정신이란 당연히 나라를 되찾는 일, 즉 독립운동이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의 압제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비밀 조직을 만들어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몽양은 1914년 중국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독부의 여권을 받기 위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몽양은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국제적인 안목 키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몽양은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국제도시인 상하이는 교통이 편리하고 세계의 최신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긴 많은 나라들의 독립운동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망명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상하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몽양은 상하이에서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전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파리 강화회의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에 독립운동 대표를 보내서 일본의 폭압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한청년당도 대표를 파견하였습니다. 1896년에 미국 유학을 하고 당시에 7개 국어를 할 줄 알았던 김규식이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규식이 파리로 떠나며 세계 각국 대표들이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을 터이니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움직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신한청년당은 도쿄, 국내, 만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람을 파견해 3.1운동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외면으로 우리나라 문제는 파리 강화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단의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일본은 잔악하게 3.1운동을 진압하였고 7,500여 명의 사람이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피해 대가로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인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일본을 세계 각국이 비난하였습니다.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몽양이 있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 3.1운동의 불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상하이 거류민단장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있던 몽양을 일본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몽양과 독립운동가들을 이간질해서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타격을 주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몽양은 일본으로 건너가 다나카 일본 육군상에게 조선인 2천만 명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목을 베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천만 명의 혼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의 마음을 뵐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전 세계의 기자들과 일본 요인들이 모인 도쿄 제국 호텔 연설에서는 조선의 독립이 곧 동양의 평화며 세계의 평화라고 선언해 일본 관리들을 곤욕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몽양은 운신의 폭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중국의 순원, 장제스, 마오쩌둥, 소련의 레닌, 베트남의 호치민 등을 만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1929년 7월 11일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어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서 겪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고난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